드디어 이제 캐나다 대륙 횡단 두 번째 날, 첫날은 뭐 픽업하고 토론토에서 여기 약 300마일 떨어진 노스베이까지 진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캐나다의 대자연 온타리오주 약 1700km 구간을 이런 길들을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이제 거대한 밀림을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큰 도시도 없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조그마한 동네 몇 군데 지나면서 캐나다 중심 이제 매니토바까지 가면은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이제 캘거리까지 가서 또 캘거리에서 이제 로키를 넘어서 이제 밴쿠버로 가는 이제 그런 일정입니다. 어제 출발할 때는 이제 해가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다시 여기 이 온타리오 지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호수가 많은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구름이 지금 끼어 있고 좀 날씨가 흐립니다. 역시 이제 이 지역은 여름에도 그렇게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여름의 천국 지역입니다. 온통 이제 뭐 사방이 다 산 나무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기온도 지금 13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10분, 현재 기온은 13도. 여기는 온타리오주 노스베이라는 곳입니다. 이 온타리오주만 벗어나는데 이제 토론토에서 매니토바 경계까지 약 2000km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호수가 약 10만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호수하고 여기 이제 산의 그 나무들 이제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도시라고는 거의 뭐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 조그만 동네 이렇게 동네 같은 이제 그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자연 속을 정말 캐나다의 그 대자연 아름다운 대자연 속을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지나가게 되고요. 이제 이제 매니토바부터 이제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이제 대평원을 지나서 이제 캘거리까지 또 약 1500km 진행하다가 다시 이제 로키 산맥을 만나서 또 한 1000km 정도 이제 밴쿠버까지를 진행하는 게 이제 캐나다의 전체적인 이제 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캐나다 도로가 좋지 않다는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편도 1차선이라는 겁니다.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낮에는 그런대로 이제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 길이 이제 밤이 되고 비가 오고 이제 겨울에 눈이 오면은 죽음의 도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날 때는 절대 밤 운전이나 우리가 날씨가 안 좋을 때 야간 운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빛을 서로 마주보고 달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만나는 이제 차들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이제 눈 오고 할 때는 여기 옆에 이제 갓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갓길도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눈이 덮여버리면은 정말 어느 게 길이고 어느 게 갓길이고 이걸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 이제 이 도로는 이제 11번 도로입니다. 트랜스 캐나다 이제 캐나다 하이웨이 11번 도로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도로가 이제 저는 이제 이 길이 더 괜찮아요. 이제 17번으로 해서 이제 가는 것은 약간 이제 가깝기는 하지만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이제 오르막 내리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차로 가면서 경치를 구경하기는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이 길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람 구경하기 힘드는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제 정말 워낙 이제 미국이든 캐나다든 어디든 이제 대평원 쪽으로 가면은 사람 구경하기 힘들지만은 특히 이 구간은 온통 이제 산으로 이렇게 낮은 산으로 평지 같은 산으로 이제 그 숲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특정한 장소 이제 사람을 사는 곳 아니면은 정말로 사람 보기 힘듭니다. 차라리 야생동물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인적이 드문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한참 탄력 받아가지고 속도 높아졌는데 여기 이제 앞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제 트였기 때문에 이제 시원합니다. 캐나다 도로는 이제 여기 이게 11번 도로도 이제 거의 이제 속도가 90km입니다. 90km인데 뭐 거의 뭐 100km, 120km만 안 넘기면 110km인가? 110km만 안 넘기면 되니까 그냥 최고 속도로 달립니다. 이제 겨울에 가면은 여기가 다 꽁꽁 얼어가지고 이제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요. 땅인지 옷인지 이제 분간이 안 됩니다. 약간의 이제 여기 온타리오도 숲 이제 중앙 부위로 들어오면서요. 나무들의 모양새들이 이제 북극 지방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의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토론토 근처의 나무들하고 이제 확연히 모양이 다른 이제 추운 지방에 툰트라 지방의 그 나무들의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워요, 추워. 지금 날씨가 9도까지 떨어져서 쌀쌀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텍사스 쪽에 있는 동료한테 연락이 왔는데 거기는 더워 죽겠다고 여기하고 거기하고 이제 뭐 한 2,5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기온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제 햇빛이 약간 나오면서 따뜻해졌습니다. 오전 내내 뭐 9도, 10도 이 상황에서 이제 밖에 나가면은 쌀쌀했는데요. 지금 오후 5시가 되면서 지금 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온타리오주 매니토바 방향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 11번입니다. 거대한 숲속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도 이제 추운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북극 쪽에서 툰트라 그 기후에서 자라는 이제 뾰족뾰족한 하늘로 이제 뾰족뾰족 올라가는 이제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온타리오 구간의 2000km에는요 그렇게 도시들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동네들 가다가 동네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온타리오를 다 벗어날 때까지는 그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도시들은 없습니다. 거의 여기 조그마한 이제 도시가 이제 썬더베이라고 그 슈페리오의 거기 이제 이쪽에 그 서쪽에 이제 끝에 있는 이제 거기 이제 썬더베이라는 곳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캐나다, 6월 캐나다, 여러분들이 이제 캐나다로 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도 하고 또 도전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 통화로도 몇 번 했고요. 직접 또 올 초에 이제 캐나다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쪽 토론토에서 한 200km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제 분도 이제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꿈을 먼저 실행한 사람들의 결과물만 보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그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트럭커를 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거저받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그냥 막연하게 될 거다 해서 이제 생각을 자기 본인 나름대로 이제 그 결론을 내서 이제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똑같은 문제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황당한 경우는요, 이제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뭐 트럭의 수입이 뭐 평균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제일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트럭의 수입을 내가 딱 이 정도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커뮤니티 사람은 경력 1년이지만 이렇게 일을 해서 연봉 이 정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그렇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똑같은 트럭이라고 해도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를 어떻게 선택해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같은 경력 뭐 2년 3년이라 해도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뭐 평균 얼마다 이것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얼마에 도전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건이나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그 수입이 나오는 거지 뭐 무조건 뭐 이 살아 움직이는 이 트러커가 달리는 마일로 받는 트러커들이 이 수많은 그 수입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운행돼서 이제 그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걸 평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 1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그 수많은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낸 다음에
본인이 일궈낸 그 성과들입니다. 네, 자기만의 그것을 노하우를 쌓아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뭐 경력 1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보다도 경력 1년 된 사람이 더 수입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거든요. 트러크라 해서 뭐 만약 경력이 많다 해가지고 그것을 소득이 마일당 뭐 레이트가 더 높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3년 이상 되면은. 우리 1년 되는 사람도 30년 그 레이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보다 더 나은 또 조건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트러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이렇게 수입이 되니까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결국 나중에 무리하게 됩니다. 절대 저는 이제 그렇게 돈 때문에 뭐 다른 수입이 그 직업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이걸 한다,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올마트가 작년에 그때 뭐 신문에 났듯이 올마트 트러커 연봉 10만 불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달러로. 그러면 한국 돈으로 1억 3천이에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 올마트 1억 3천이니까 미국 가서 트러커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할 수 있냐고요. 거기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트럭 면허만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1년 반 이상의 18개월 이상의 경력을 요구를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리고 신분이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조건들이지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신분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더 답답하죠. 신분을 만드는 게 가장 먼저고, 그 신분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근데 자기 욕망은 이미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 욕망을 쫓다 보면은 뭐 그 욕망만 있지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것은 생략되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은 이제 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바라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잘 안 되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주위를 원망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은 일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실패와 성공들이 이제 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역경을 이겨내 가지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저 자리에 있는가, 나도 이제 그 정도는 해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도전을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건 하기 싫고 그냥 보기 좋은 부분들만 봐서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수입이 얼마 보장되면은 가고 싶다. 이게 캐나다에서 받아준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그 수입이 된다고 거기 가고 싶다 해도 가집니까? 캐나다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 들어온다 하면 한들 뭐합니까? 내 신분이 없고 내가 워크 퍼밋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리 20만 불을 30만 불 준다 해도 그걸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절차가 있고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이제 그 역경을 이겨내야지 그 역경에 반대 경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조건에 맞게 이제 하나씩 좀 더 소득이 높은 곳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되지도 않으면서 뭐 경력 이제 뭐 6개월도 안 되면서 경력 3년짜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게 안 된다고 본인을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본인도 3년 되면은 그만큼 그런 자리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나는 뭐 저거 해야 되겠다 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그전에도 한번 제가 라이브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이혼물 취급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버니까 나는 뭐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 아니 캐나다에 들어오지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와서 면허부터 따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순서가 있고 그런 것은 페이가 높은 만큼 경력도 요구되고 그런 거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했는데 이제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저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여러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요 말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요. 터무니없는 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오다가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분을 이제 그 부부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LMI로 이제 일하시는 분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뭐 60이 돼도 굉장히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렇게 도전하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더라고요. 이제 여러 군데 뭐 생활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 뭐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풀어 나가야 될 건가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 이게 돈이 된다고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에요. 근데 다행히 제도적으로 여기는 반드시 한국처럼 그렇게 뭐 잠을 안 자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수면 시간, 휴식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리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꾸 마음이 자꾸 앞서고 욕심이 생기다 보면은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앞서가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결국은 앞차가 빠져나가야지 내가 갈 수 있는데 벌써 길이 꽉 막혀 있는데 벌써 마음은 그 앞에 가 있어요. 근데 길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냥 혼자 마음만 그냥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 잘 생각하셔가지고 뭐 캐나다 온다 해서 뭐 다 되는 거 있고 뭐 캐나다가 무슨 유토피아입니까? 절대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미국하고도 또 시스템이 또 달라요. 미국은 들어가면 되지만은 캐나다는 워크 퍼밋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합법적인 워크 퍼밋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거 대충 뭐 그냥 캐시잡 한다 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그냥 바로 추방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2년 동안 들어오지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캐나다에서 제가 트러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신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먼저 도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 물론 좀 알았으면 바로 저도 트럭 면허를 따서 트럭으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몰랐어요. 정보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영주권을 먼저 따면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영주권을 먼저 따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세월을 2년 반 이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캐나다 들어올 때 트러크를 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만
내가 이겨내고 영주권만 받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이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바로 영주권 따자마자 바로 때려치우고 그 트럭 면허 시험 봐서 이제 트럭커를 도전한 거죠. 근데 뭐 저라고 그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누가 써줍니까? 아무 경력이 없는데, 캐나다 경력이 없는데.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신분은 있었어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신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0개 회사가 있으면 100개 회사로 다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되든 안 되든 그냥 가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그런 신분도 없는 사람들은 그 내 신분을 확정 지어줄 수 있는 LMI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트럭 LMI에는 오픈을 잘 안 합니다. 트럭 회사들이. 그걸 자기들끼리만 소화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브로커들이 다 개입돼 가지고 거기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주들은 그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여기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뭐 널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뭐 거기 에이전시나 이제 브로커들을 통해서 밖에 접근할 수 없지만은 캐나다 내에서는 뭐 얼마든지 지금은 뭐 사람이 지금 없어서 지금 뭐 영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지금 사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간신히 수고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미치겠네. 저것도 휴게소 이제 휴게소에 들어가네. 졸리는지 속도를 안 내요. 왜 캐나다 여기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를 죽음의 도로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길이 좁습니다. 보통 이제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갓길이 넓어서 충분히 차를 또 세울 수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차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눈이 오거나 그런 경우는 길을 구분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차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의. 정말 이런 데가 조금 뭐 한 500km마다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다가 뭐 생리현상이 급해지면은 이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갓길이 세울 만한 공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조그만하게 트럭 한 대 정도 한두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105km로 가다가 100km로 가다가 거기 갑자기 나타나는데 거기 급정거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간에는 뭐 약간 이제 식별은 가능하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놓치기가 힘들어요. 그거 한번 놓치면은 또 몇십 킬로를 몇백 킬로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도로가 열악하다는 겁니다. 캐나다 도로가. 이게 또 오버사이즈 트럭이 앞에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다행히 차가 없는데, 도로공사는 어마어마한 큰 기계입니다. 제가. 일단 추월했습니다.
이게 네스트 에리아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건 좀 큰 겁니다. 저걸 어떻게 100km로 오다가 저 갑자기 들어가겠습니까?